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시장은 정말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2차 전지가 시장의 수급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전략부터 세워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지난주부터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슬슬 시동을 걸더니 오늘 2차 전지주들 일제히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권사에서들은 이거 찐바닥 아니다 이런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데 찐 바닥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단기적인 반응에 그칠 것으로 봐야 되는지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특히나 2차 전지주를 향하고 있거든요.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의견은 네. 어떠실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약간 좀 너무 과하게 주가를 조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들이 열심히 사고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쓰니까 또 기관들이 열심히 사죠. 일단 모건 스탠리 리포트 영향인데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한 개 외국계 증권사가 모건 스탠리로 보이고요. 지금 그 리포트를 보면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설비 가동률이 2024년에 68%에서 25년에는 80% 이상까지 개선된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NF, 그다음에 LG 화학, 그 정도,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까지 오버웨이트해서 이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리포트 안에 보면 에코프로 BM은 목표가를 하향했는데 오히려 오늘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 리포트 영향도 있었고 LG 에너지솔루션이 그동안 추세를 전환을 먼저 시켰기 때문에 향후 이제 기대감도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있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4680 배터리, 4682 배터리라고 하죠. 이제 그 뭐 80이 될지 90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쪽 관련돼서 생산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또 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공정도 개선해서 건식 공정을 도입하겠다. 그럼 기존의 습식 공정에 비해서 굉장히 절차를 단소화시켜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공정을 지금 쓰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이 리포트 영향에 따른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특히 포스코 퓨처엠은 워낙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오버웨이트가 나오니까 그냥 15%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또 쫓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내일까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 일부 LG 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추세 전환을 한 종목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사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11월까지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사셔야 되고 단기 반등 이후에 지금 여기서 추세 상승이 나오기에는 또 이게 지금 이 리포트에서 거론을 안 한 게 뭐냐면 미국의 리스크를 전혀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갑자기 미국에 있는 회사가 유럽 얘기만 하면서 지금 갑자기 업사이드를 시킨 것 자체가 왜 리스크 요인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거에 약간 의구심이 좀 있고요. 제가 모건 스탠리를 별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의심해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이 올라와 줘서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섹터가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돌려서 올리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오고 있고 오늘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돌아서는 모습이어서 전반적인 모습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2차 전지주들이 오전에 오르고 오후에는 좀 윗꼬리를 다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도 상승 탄력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장이라도 좀 진입을 해봐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건희 대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고 내일 흐름도 조금 지켜보자라고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지금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증액될 기업에 주목을 해봐라 이런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 네. 이런 2차 전지주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최근 흐름이 좋았던 셀 업체를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작년에 좋았던 소재 장비주를 사는 게 좋을까요? 혹은 최근에 전기차 화재 테마 이런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을 잡는 게 좋을까요? 의견이 어떠신가요?
사실 뭐 증권가에서 증익이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제가 영업이익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고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가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는 지금 자리에서 뭐 코멘트에 당연히 뭐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종목을 어떤 걸 살 수 있겠느냐를 놓고 본다면은 사실 종목 자체가 고르기가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뭔가 셀을 사던 소재를 사던 어떤 걸 사던 간에 지금 바스켓 매매가 붙는 거기 때문에 뭘 사던 간에 수렴매가 들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뭔가를 대응해 본다면 저는 차라리 종목으로 대응하기보다 이럴 때는 ETF 대응이 더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차전지 보실 분들은 종목을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한번 ETF로 대응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약간 턴에서 올라가는 종목 수가 더 증가가 된다면 그때 종목을 골라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그래서 그냥 뭔가 좀 관심 있게 ETF적으로 본다면 타이거 2차전지 탑 10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또는 뭐 조금 공격적이다라고 한다면 타이거 2차전지 탑 10 레버리지가 있는데 이렇게 뭔가 2차전지 좀 활용해 보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은 2차 전지주들 종목 옥석 가리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ETF 중심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2차 전지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반등하는 섹터에서는 항상 대장주를 사시는 게 가장 좀 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는 괜찮다. 물려도 뭐 이쪽 종목은 좀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3분기 증익이 가장 빨리 돌아서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지금 대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를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삼성 SDI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 SDI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최근에 지금 샘플 B 샘플까지 만들어서 납품했다라고 지금 SDI가 밝히고 있고요. 샘플 C까지 이제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생산이 될 텐데 물론 절차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샘플 B 단계까지 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거를 이제 스포츠카랑 같이 협업해서 포르쉐라든지 뭐 BMW랑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수정치를 잡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용해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고려해 보면 두 회사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낙폭 과대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지금 좋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포스코 퓨처엠 지금 추세 전환이 아직 된 게 아닙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도 좀 강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좀 돌리는 걸 확인하고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추세가 아예 돌아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꼽아본다면 물려도 대장주에 물리는 게 낫다라는 의견과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ETF도 오후장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2차 전지에 이어서 오늘 화장품 쪽도 강합니다. 최근 피크아웃 우려로 최근 조정을 보였었는데요. 장 초반부터 지금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8월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20% 증가하면서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을 깨끗하게 씻어냈는데요.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료 보시면 지금 미국과 일본에서 화장품 수출액이 돋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월 대비 15%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고요. 일본은 21%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화장품 관련 종목들 하반기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상반기에 이 호실적 모멘텀 안고 화장품주들 훨훨 날았잖아요. 한 번 더 그렇죠.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피크아웃을 말하기엔 좀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가라는 거는 6개월 전에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반기에 떠를 땡겨왔겠느냐가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상 봤을 때 지금 데이터도 이번 보니까 미국 쪽이 잘 나왔다라는 거 봤을 때 결국에 미국에서 지금 약 불거지고는 울타뷰티나 지금 애플뷰티나 이쪽과는 국내하고 조금 거리감을 두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타뷰티 같은 경우도 저가만 있는 게 아니고 고가 브랜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익이 좀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결국 저가 브랜드가 미국에 굉장히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인 거라서 오히려 국내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시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잠깐 차트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 거 화면을 보게 되면은 지금 보이는 차트가 뭐냐면 국내 기업이 아닌 홍콩 기업입니다. 홍콩에는 예스아시아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약간 따져보게 되면 홍콩에서 보고 있는 한국의 실리콘투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K-뷰티 제품을 사들여 와서 그거를 미국에다 되팔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제품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예스홀딩스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서 실리콘투가 올라가줬거든요. 결국은 화장품 종목들은 결국 미국 시장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너무 올라갔을 때 사기보다는 눌려있는 과정에서 사는 게 조금 더 편안할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더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원래 오늘 더 세게 올라갔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못 간 이유는 배터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급상 약간 제한이 걸려서 못 갔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입장에서는 시간차 두고 아마 내일 반등 한 번 더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화장품 충분히 종가 베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들 충분히 종가에도 베팅할 만하다. 이 하반기에도 상승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연 이가람 매니저님이 오늘 매수하는 종목을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또 화장품주 내에서 가장 대장주로 최근 꼽히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실리콘투가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현재도 한 8%에 가까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증권사로 잘 알려져 있는 노무라에서 오늘 실리콘투가 K뷰티의 주요 유통 경로로 부상하면서 여전히 높은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리콘투가 현재 한 4만 1,000원대에서 움직이는 걸 생각하면 7만 원 굉장히 높게 잡은 것 같은데 이건희 대표님, 실리콘투 지금 4만 원대거든요. 과연 7만 원대까지 바라봐도 괜찮은 걸까요? 뭐 밸류에이션의 문제인데 얼만큼 밸류에이션을 주느냐. 단순 유통으로 보면 뭐 지금 18배, 20배 정도 하는 게 좀 뭐 다 찬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선도업체라고 지금 보면 오히려 밸류에이션을 뭐 한 30배까지 준다라고 하면 또 뭐 거기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게 지금 실적으로 이제 수출입 데이터로 확인이 됐고 결국에는 실리콘투를 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지만 그게 지금 그 이유가 보면 인디 브랜드를 결국에는 소싱해서 파는 업체죠. 유통하는 업체인데 마진율이 뭐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이상입니다. 그러면 20%가 넘는다는 거는 밸류를 많이 줘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근데 지금 미국 물류센터까지 인수하면서 좀 공격적으로 영업을 지금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요. 여전히 온라인 쪽이 좀 강하지만 오프라인 쪽도 지금 계속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실리콘투를 여전히 대장으로 보셔야 된다. 실리콘투가 꺾이면 나머지 또 다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미국 향이 좀 많은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한국콜맘, 한국화장품 제조 같은 이제 OEM, ODM 업체들도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종목도 너무 이제 확 벌리시는 것보다는 대장주 하나를 놓고 나머지를 좀 벌려놓고 보시는 게 그래서 한 3, 4 종목 정도로 이제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전망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저번 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반도체 종목들 좀 잘 버텨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조정을 받고 있죠. 이가람 매니저님, 예. 오늘 국내 반도체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히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오늘 지금 배터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수급적인 영향으로 못 올라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디램 가격이 조금 내려간 거 아니냐라고 우려감은 좀 있지만은 지금 수출 데이터 보게 되면 HBM 쪽에서는 다시 한 번 더 8월 달에 다시 올라온 걸로 좀 확인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반도체 수출액은 좀 회복이 된 상태라서 저는 이제 대형주인 뭐 삼성전자나 SK 쪽은 뭐 크게 문제 없다고 보고 있는데 소부장 같은 경우는 결국 코스닥 안에서 수급이 아무래도 배터리 쪽이 몰려있다 보니까 수급적 약세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이슈가 지금 딱히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가 눌려있는 것뿐인 거지 지금 상태에서 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많이 크게 나타난다거나 그러는 건 좀 너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들에서 반도체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달 정도의 기간 소요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단기적인 관점이다라고 하시면은 변동성 있는 대형주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뭔가 좀 단기
장기적이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중소형주가 괜찮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중소형 종목 잡기보다 반도체 하실 분들이라면 대형주 위주만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의 수급이 다 2차 전지로 쏠렸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오늘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투심이 더 악화된 데는 이 리포트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피크아웃의 근거를 5가지로 요약하면서 반도체 피크아웃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저희가 모건 스탠리가 대표적으로 또 반도체 저승사자다라고 불리거든요. 그 이유가 2021년에 반도체 겨울이 온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Winter is coming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낸 직후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보고서가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코로나19 정점이 지나고 나서 장밋빛 전망을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내놓았는데 이 모건 스탠리만이 Winter is coming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면서 딱 맞췄죠. 이번에도 반도체 피크아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또 근거 5가지를 내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반도체 사이클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가 아니라 이 공급에 있거든요. 과잉 공급이 대부분의 다운 사이클을 초래하는데 2번째와 3번째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캐펙스가 2025년 사상 최고치를 예상하고 있고요. 재고 수준도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아까 모건 스탠리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반도체 지금은 잊고 지내야 할까요? 맞춘 건지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그거에 따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윈터에서 커밍이라고 했는데 윈터는 안 왔습니다. 그때도 잠깐 조정이 나왔던 네. 거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피크아웃을 준비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하고 캐펙스 투자가 너무 많다, 뭐 최고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도체는 캐펙스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산업이고요. 그거 안 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근데 지금 25년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캐펙스 투자를 보면 HBM 쪽으로의 투자가 확대됐지 다른 쪽은 투자가 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D램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에서 지금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서 이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레거시 쪽이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거시가 지금 안 좋지도 않지만 또 더 안 좋아진다라는 또 전망도 내년에 만약에 그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기기들이 좀 확대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다시 또 저는 사그라들 걸로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주요한 그 영향력이 있는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애널들도 또 이제 약간 좀 하향 리포트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반도체는 그러면 특별하게 상승 모멘텀은 없다라고 봤을 때 당분간은 조정 국면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든지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모멘텀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지금 뭐 박스권 행보로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7만 원 밑에선 매수하는 전략, 그 다음에 19만 원 넘어가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해서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이 지금 가장 좀 유효해 보이고요. 오히려 20만 원을 돌파하면 그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당분간은 조금 재미없는 섹터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지금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 뭔가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좀 반도체가 뭐 더 빠지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또 확 올라가기도 좀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반도체 상승할 만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최근 반도체가 지면서 이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쏠렸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탑10 종목 중에서 6개 종목이 무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인데요. 이건희 대표님한테 추가 질문 드릴게요. 연말까지 제약 바이오 종목들 끌고 가는 거 유효할까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아마 이제 2차 전지가 주인공이 됐지만 또 이러다도 내일은 또 바이오가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지금 추석도 연휴도 끼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로 보면 바이오 섹터가 그나마 이벤트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9월 달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대장주가 결국엔 9월 23일경에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그 삼상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모멘텀, 그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9월 달에는 그나마 좀 강한 섹터로 볼 수 있는 쪽이 여전히 바이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한테 짧게 또 질문 드릴게요. 밸류업 투심을 현대차가 최근에 인베스터데이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밸류업 투심이 조금 개선된 것 같거든요. 밸류업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밸류업 쪽은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전통적으로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보통 9월 달은 제약바이오가 지금 좀 투자 자체에 좀 약해지는 그런 구간도 많았었고, 그다음 항상 9월 달은 5월 달 때처럼 약했던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 때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고배당 관련 종목들이 약간 방어 역할을 해주면서 올라갔던 경험치가 좀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번 증시가 올라가 준다면 저는 이번 주에는 2,700 그 위로 이제 저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 정도부터 조금 약해진다라고 봤을 때 결국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만 좀 살아남으면서 약간 방어적인 역할을 할 걸로 저는 보고 있고, 그냥 9월 달뿐만 아니고 10월 달까지도 약간 이슈가 나타날 게 밸류업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방어 역할은 잘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밸류업 종목들의 또 추가 상승도 연말에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매수해놓은 종목 지금 공략한 탑픽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대표님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은요? 네, 오늘 뭐 치고 있는 알테오젠 여전히 한 번 더 보셔야 된다. 드디어 이제 그 엄민영 애널 말고 다른 애널리스트가 40만 원 목표가를 썼죠. 예, 그래서 지금 물론 그분 내용을 보면 내용이 조금 약간 좀 안 좋긴 한데, 예, 내용 자체를 좀 잘못 쓰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내용 자체를 보면 키트루다 SC 관련돼서 로열티를 1.5%로 계산하셨던데, 그럼 1.5%로 계산했는데도 목표가 40만 원 나왔다라고 하면 보통 한 3% 정도로 아주 최하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면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키트루다 SC 관련돼서 그걸 다 떠나서 9월 23일 날 이제 발표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산도주 계약이 지금 이미 끝났지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계속 지금 산도주가 장악력을 높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좋게 보시면 되고요. 향후 ADC 관련돼서도 여전히 추가 계약건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알테오젠 지금 자리 조금 지지부진할 때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건희 대표는 알테오젠. 그럼 다음은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의 오늘 탑픽주 매수해놓은 종목은요? 네, 저는 APR을 가지고 와봤고요. APR은 제가 뭐 준비한 자료가 있긴 한데 함께 보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금 8월 달에 잠정치 잠깐 보니까 APR 잠정치가 올해 가장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4분기에 매출액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결국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30만 원대 위로 이제 올라가야 될 게 아마 4분기까지 흐름, 결국은 10월 달까지의 흐름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종목을 보신다면 APR도 함께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APR에 대한 목표 주가는 한 35만 원 정도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23만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분의 매수해놓은 종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는 알테오젠 목표가 4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는 APR 목표가 3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들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남은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생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